이 시리즈의 첫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1662년 8월 19일, 파리. 39살의 사나이가 숨을 거둡니다. 하인이 코트 안감에서 양피지를 발견합니다. 첫 단어, 폐우. 불. 2부에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불의 밤. 메모리알. 철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3부에서 우리는 가위로 자르고 실로 꿰맨 종이 조각들을 읽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비참과 위대의 역설. 4부에서 우리는 가장 논쟁적인 도박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걸겠는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의 날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3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시리즈 전체가 하나의 원으로 닫힙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죽기 6개월 전에 만든 것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타고 온 그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지막 3년, 1659년, 파스칼의 건강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질베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세 이후로 그는 고통 없이 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다. 21년간 매일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1659년부터는 그 고통이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거의 글을 쓸 수 없게 됩니다. 1660년 8월 페르마에게 보낸 편지에서 파스칼은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다고 씁니다. 37세입니다. 팡세의 단편들은 점점 짧아집니다. 때때로 상태가 호전되면 한두 줄을 적지만 긴 논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661년 두 개의 사건이 겹칩니다. 첫째, 얀세니즘 탄압. 루이 14세가 포르 루아얄 수녀들에게 얀세니즘을 비난하는 서약서 포르뮬레르 서명을 강요합니다. 이것은 파스칼이 지방 서한집으로 싸워온 바로 그 전쟁의 연장입니다. 자클린은 격렬히 저항합니다. 그러나 결국 서명을 강요당합니다. 1661년 10월 4일, 자클린의 36세 생일. 자클린이 죽습니다. 질베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의 육체가 영혼의 짓눌림을 감당하지 못했다. 서약서, 강요와 자클린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질베르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수녀원에 들어간 여동생과 화해하고 불의 밤을 겪고 그 여동생마저 잃습니다. 파스칼에게 남은 가족은 질베르트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솔 마차와 마지막 프로젝트. 자클린이 죽은 지 한 달 뒤 1661년 11월 파스칼은 루안의 공작, 세속 시기부터의 버시자 포르 루아얄의 동지와 함께 법인을 설립합니다. 오솔 마차. 이것은 세계 최초의 대중교통입니다. 고정 노선, 정해진 출발 시간, 빈 좌석이 있어도 정시 출발, 구간별 요금제. 이 네 가지 원칙은 370년 뒤 오늘날의 시내버스와 정확히 같습니다. 1662년 1월 19일 루이 14세가 특허장에 서명합니다. 2월 26일 시운행, 3월 18일 첫 노선 개통, 오늘날의 바스티유 광장에서 윅상부르 궁까지 15분 간격 운행. 정류장에서 타거나 손을 들어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성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4월에 2호선, 5월에 3호선, 6월에 4호선 순환선, 7월에 5호선까지 개통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사유에 있다. 잘 생각하도록 힘쓰자. 이것이 도덕의 원리이다. 그러나 파스칼은 사유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12세에 기하학을 증명하고 19세에 계산기를 만들고 25세에 진공실험을 설계하고 31세에 확률론을 창시하고 39세에 대중교통을 만든 사람입니다. 사유하는 갈대는 동시에 행동하는 갈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극소수만 아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스칼의 구상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자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분 전환이 아닌
이동의 평등. 왕과 백성이 같은 마차를 타는 것. 팡세의 저자가 팡세를 넘어선 실천을 했습니다. 다만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은 실제로는 군인, 하인, 노동자의 이용을 금지했고 결국 대중적 불만으로 1677년경 폐지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파스칼 사후에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62년 여름, 오솔 마차가 파리를 달리는 동안 파스칼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죽음, 부검, 그리고 논쟁. 1662년 6월 말, 파스칼은 자신의 집에서 한 가난한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아이가 천연두에 걸립니다. 파스칼은 병든 아이에게 감염 위험을 주지 않겠다며 자신이 집을 나와 질베르트의 집으로 옮깁니다. 병든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파스칼 자신도 이미 위독합니다. 이 이사가 그의 마지막 이동이 됩니다. 8월 18일, 종부성사를 받습니다. 사제는 비안세니스트 신부였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예수회 측은 파스칼이 죽기 전 얀세니즘을 포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질베르트는 이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파스칼 씨의 생애를 집필합니다. 그러나 출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전기는 20년 넘게 공개되지 못하고 결국 1684년 암스테르담에서 도난사본으로 초판이 출판됩니다. 8월 19일 아침, 마지막 말. Que Dieu ne m'abandonne jamais. 신이여, 저를 버리지 마소서. 메모리알을 기억하십시오.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이 양피지에 적은 문장. Que je n'en sois pas séparé éternellement. 영원히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8년 전의 기도와 마지막 말이 같은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신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 불의 밤의 체험이 자동적 확신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파스칼은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신앙은 달성이 아니라 매 순간의 결단이었습니다. 8월 21일, 발랑 의사가 부검을 실시합니다. 질베르트의 기록. 위와 간이 쪼그라들어 있고 장은 궤저 상태였다. 이것이 극심한 산통의 원인이었는지 결과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파스칼의 정확한 사인은 오늘날까지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위암설, 결핵성 복막염설, 뇌종양설, 만성 납중독설,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21년간 매일 고통 속에서 확률론을 만들고 진공을 증명하고 양피지에 불이라 적고 울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쓰고 신에게 내기를 걸고 세계 최초의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파스칼이 남긴 것. 파스칼이 죽은 뒤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코트 안감의 양피지. 메모리알.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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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둘째, 가위로 자르고 실로 꿰맨 종이 조각 800여 개. 약 400개는 분류되어 있었고 약 400개는 미분류 상태였습니다. 질베르트와 그 가족은 이 종이 조각들을 모아 포르 루아얄의 아르노와 니콜에게 편집을 맡깁니다. 그러나 예수회의 반발을 우려하여 약 절반만 선별적으로 출판됩니다. 1670년, 사후 8년, 파스칼 씨의 종교와 기타 여러 주제에 관한 단상들. Pensée de M. Pascal sur la religion et sur quelques autres sujets. 이것이 팡세의 첫 모습입니다. 완전한 텍스트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200년이 더 걸립니다. 1897년 레옹 브리슈빅이 비로소 모든 단편을 수록한 판본을 출판합니다. 파스칼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팡세는 미완성입니다. 변증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부에서 우리가 읽었던 문장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인간은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 자연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파스칼 자신이 그 갈대였습니다. 21년간 매일 고통에 시달리며
수증기 한 줄기에도 무너질 수 있는 몸으로. 그럼에도 생각하고 쓰고 만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코트 안감에 숨긴 양피지 한 장은 37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걸겠습니까? 이상으로 파스칼 5부를 모두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 사실 유튜브가 좋은 영상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